명문대생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매년 60만 명의 수험생들은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믿음 아래 긴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정말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중 누군가의 노력은 명문대 입학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지만 누군가는 안타깝게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곤 합니다. 정말 공부에는 왕도가 따로 없는 걸까요? 오로지 노력만이 답인 걸까요? 제각각 공부해드리는 노력의 총량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끊임없이 경쟁하며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청소년 진로 입시 멘토링 교육기업 멘토트리를 운영하며 공부의 왕도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명문대에 다니는 천여 명의 멘토들과 함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병행하며 수험생들의 고민과 고충을 공유했습니다. 진로 입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멘토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왜 공부를 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멘토들의 답변은 조금씩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왜와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친구들에게 성적으로 지고 싶지 않았다. 성적이 오르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돼 좋았다.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공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성적 때문에 못하면 너무 후회될 것 같았다. 평생 경조사 때 명문대 이름이 새겨진 화환을 받고 싶었다. 꿈을 이루려면 일단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했다 등 멘토들마다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참 다양했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별로 없었죠. 이러한 답을 내놓기까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혼자 고민했다는 점이 유의미할 따름입니다. 단언컨대 스스로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공부법과 루틴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고수의 공부법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면 나도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저 친구보다 성적이 안 나올까? 공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 제 등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공부법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깨닫게 되죠.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실수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기본 개념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걸요. 편법은 통하지 않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걸요. 너무 당연하지만 당연하다는 이유로 간과해왔던 방법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멘토트리를 찾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좀 더 빠르고 쉽게 노력을 덜 들여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공부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방법이 통용될 수 있을까요? 명문대에 다니는 선배들의 공부법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은 성적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공부법을 접하고 직접 적용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따로 노하우를 얻을 필요는 있지만 노하우는 말 그대로 노하우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멘토들은 무조건 성적이 오르는 공부법 같은 것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뻔하고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성적은 노력과 고민에 비례합니다. 수험생들은 누구나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열심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명문대에 붙은 학생들은 열심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면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덜 했거나 비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1등을 하고 싶다면 1등보다 더 많이 공부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부의 왕도에 대한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서울대학교 이주아 대학교 서울대학교 학과 간호학과 입학연도 2019년 전형 기회균형 합격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가천대학교
안녕하세요. 공부만 잘하는 1등이 아닌 놀 줄 아는 2등 이주아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면접에서 했던 저의 자기소개 멘트입니다. 저는 실제로 한 번도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공부에 투자해야 하는데 저는 저의 꽃다운 10대를 오롯이 공부로만 소비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중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리라고 예상하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덕분에 저의 학교 생활은 행복하고 찬란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명함처럼 들고 다니는 전교 1등 이력은 없었지만 기죽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놀 줄도 아는 학생이라는 점을 어필해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죠. 저는 피구를 좋아합니다. 상대를 아웃시킬 때, 경기에서 이겼을 때 느껴지는 짜릿함이 좋더라고요.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문제를 풀어낼 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느껴지는 짜릿함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승부욕이 매우 강해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시험에서는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첫 수학 시험에서 점수는 바닥을 쳤고 결국 그날 집에서 3시간을 울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틀린 제가 한심하게 느껴져 눈물이 났죠. 이후 저는 이기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수학에 지기 싫었습니다. 물론 모든 피구 경기에서 이길 수 없듯이 모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좌절할 시간도 없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수학 등수는 70등 가까이 올랐고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죠. 수학을 이긴 후에는 다른 과목들도 이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공부는 스포츠와 같았고 공부를 정복해 늘 시험이라는 경기에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학생들은 대부분 질문에 답을 적는 방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저의 방식은 조금 달랐는데요. 먼저 넓은 종이에 나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자신의 장단점을 10개씩 적었습니다. 이때 귀찮더라도 단어보다는 문장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종이에는 해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적었습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질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처럼 말이죠. 그 뒷장에는 자신의 교내외 활동 중 자랑할 만한 것들 혹은 필요한 자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들을 적었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생활기록부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끝냈다면 이제 재료는 다 모였습니다. 글을 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장점을 필요한 자질과 연결하고 그것을 증명할 사례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문항에 그것을 잘 적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의 장점, 완벽을 추구함. 2. 필요한 자질, 정확성과 끈기. 3. 증명할 사례, 수학 성적을 올린 경험. 고2 겨울방학 때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3학년 1학기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해당 학과에 지원한 경쟁자들의 성적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입학사정관의 눈길을 끌려면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차별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속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피구를 좋아하는 나부터 시작해 전교 1등을 해보지 못한 나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화는 소재의 신선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재가 신선하면 도움은 됩니다. 차별화는 생각의 깊이와 스토리텔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핵심은 겸손하지만 당당하게입니다. 만일 제가 전교 1등을 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당당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하지 못하게 너무 대놓고 수학 성적을 자랑했다면 입학사정관에게 밉보일 수도 있겠지요. 겸손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어필하기 바랍니다. 공부는 의지다.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과서와 학교 선생님이 준 수업 자료가 전부였죠.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에 집중했고 모르는 것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야간 자율 학습실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복습했고 시험 기간에는 교과서 문제를 8번 이상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저만의 요약 노트를 만든 다음에는 빈 종이에 안 보고 그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했습니다.
우리는 수능 공부를 할 때 출제 경향 및 연계율 등을 따지곤 하는데요. 교과서는 내신 시험 연계율 100%짜리 자료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시험 출제자의 강의를 현장에서 듣고 있죠. 그러니 내신을 잘 받고 싶다면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교과서를 열심히 반복해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간과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 통해 출제 원리를 파악하면 점수는 저절로 오를 것입니다. 또한 질문하기를 망설이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찾아가 질문합시다. 공부는 의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이 악물고 담대히 맞서기 바랍니다. 플래너 작성하기. 저는 시험 기간에만 플래너를 작성했는데요. 흰 종이에 달력을 그리고 날짜별로 공부해야 할 과목과 분량을 적었습니다. 월요일은 국어를 공부하고 화요일은 수학을 공부하는 등 이렇게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할 분량을 배정하고 과목별로 적어도 3일 이상 간격을 두었습니다. 보통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짰는데 이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하루 더 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국어, 화학, 영어, 수요일 수학, 목요일 사회, 금요일 화학, 토 한국사, 일요일 국어. 미흡한 과목만 이틀을 할애하고 나머지는 하루씩 할애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한 달 앞두고 계획을 짜면 과목당 3일, 많게는 4일에서 5일 정도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저는 3일을 배정받은 과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1일, 교과서 및 수업자료 정독, 요약노트 작성. 2일, 요약노트 암기. 3일, 백지에 외운 부분 서술. 하루에 한 과목만을 배정하는 이유는 온전히 그 과목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게 제 성향에 더 잘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호흡이 다르므로 하루에 여러 과목을 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놀고 싶은 날에는 비교적 공부량이 적은 과목을 배정하기 바랍니다. 조금만 공부하고 놀더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말하죠. 플래너의 계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배정한 과목은 미루지 말고 꼭 완벽하게 끝마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며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더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하다 보면 은근히 매력있고 재미있어요. 학생 때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어요. 겁먹지 말고 한계 도전해 봅시다. 물론 공부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동시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무언가를 찾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에 2시간은 밴드부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휴식과 보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열심히 공부한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과 보상을 주고 스스로 다독여주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잠시 쉬어갑시다. 마음 힘들다면 보건실이나 상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선생님들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멘토의 한마디, 쉬어가도 괜찮아요.